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스포츠 천국 미국에서도 최고의 스포츠 도시는 어디일까요? 뉴욕 양키스를 보유한 뉴욕의 위상을 넘볼 수 있는 도시는 없을 겁니다. 한때 양키스, 자이언츠, 다저스, 메이저리그 팀만 3개였던 뉴욕은 지금도 메이저리그의 양키스와 매츠, NFL의 자이언츠와 제츠, NHL의 레인저스와 아일랜더스, NBA의 뉴욕 닉스와 브루클린 네츠, 8개의 4대 스포츠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균형이 가장 잘 잡혀 있는 도시는 보스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86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던 레드삭스가 2004년, 2007년, 2013년, 2018년 4번을 우승하면서 9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17번의 파이널 우승이 LA 레이커스와 동률인 보스턴 셀틱스, 빌 벨리치의 시대가 열리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6번의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여기에 6번의 스탠리컵 우승이 4위에 해당되는 보스턴 브루인스까지 4구단 모두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스턴 대 세인트루이스 대결에서 레드삭스가 2004년과 2013년 모두 카디널스를 꺾은 반면 브루인스는 2019년 스탠리컵에서 블루스에게 7차전 패배를 당한 게 보스턴의 아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의 라이벌은 뉴욕이죠. 두 도시의 라이벌 관계에 불을 지핀 것 중 하나는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라이벌리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사람, 베이브 루스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두 팀 고유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때 있었던 농담을 소개해드리면 피츠버그 팬이 신에게 물었습니다. 파이러츠가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너희 생애에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컵스 팬이 신에게 묻습니다. 컵스가 다시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신이 대답합니다. 너희 자녀의 생애에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보스턴 팬이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에는 없을 것이다. 베이브루스의 이적 여파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두 팀은 트레이드의 문이 사실상 닫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베이브루스 못지않은 대형 트레이드가 한 번 더 일어날 뻔했습니다. 1947년 보스턴과 양키스는 테드 윌리엄스와 조 디마지오를 바꾸기로 합니다. 윌리엄스가 28살, 디마지오가 32살이었기 때문에 양키스가 선수 한 명을 더 줘야 했는데요. 보스턴이 추가로 요구한 선수는 22살 포수 요기 베라였습니다. 이에 양키스가 최종적으로 거절하면서 이 트레이드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양키스로 가고 디마지오와 요기 베라가 보스턴으로 가는 이 트레이드가 정말로 일어났다면 메이저리그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 와중에도 보스턴은 1972년 스파키 라일을 양키스로 보냈다가 라일이 1977년 사이영상을 따내고 양키스에서 141세이브를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스턴에서 양키스로 이동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드 보그스입니다. 1982년에 데뷔한 보그스는 1988년까지 5번의 타격왕을 차지하며 내셔널리그는 토니 그윈, 아메리칸 리그는 보그스라는 말을 만드는데요. 그러나 하향세가 시작되자 보스턴은 11년 동안 주전 3루수였던 보그스를 잡지 않았고 FA가 된 보그스는 1993년 양키스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1996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결국 보그스는 보스턴에서 2098안타, 양키스에서 702안타, 템파베이에서 210안타, 3010안타를 치고 명예전당에 갑니다. 그리고 템파베이는 보그스가 2년 동안 달았던 12번을 영구 결번으로 만들어줍니다. 보그스는 2005년 보스턴 모자를 쓴 채로 명예전당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보스턴은 양키스에서 뛴 전력 때문인지 살짝 뜸을 들였다가 11년이 지난 2016년 보그스의 26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합니다. 보스턴에서 양키스로 갈아탄 두 번째 사례는 로저 클레멘스입니다. 많은 보스턴 팬들이 1999년 클레멘스의 양키스 입단에 분노했지만 먼저 클레멘스를 버린 건 보스턴이었고 클레멘스가 토론토에 있을 때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던 팀은 양키스가 아닌 휴스턴이었습니다. 어쨌든 보스턴에서 올린 192승이 사이언과 함께 역대 타이 기록인 클레멘스도 1999년과 2000년 양키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따내게 됩니다. 저는 보스턴 구단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라면 클레멘스가 명예전당에 오르는 순간 보스턴도 영구 결번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니 데이먼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데이먼은 케이브맨이라는 별명처럼 장발과 긴 수염을 가지고 있다가 양키스에 가서 깨끗하게 면도한 모습 때문에 이적이 더 화제가 됐는데요. 보스턴이 3연패 후 3연승에 성공한 2004년 ALCS 7차전에서 데이먼은 1회 데이비드 오티스의 투런 홈런에 이어 2회 6대 0을 만드는 말로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리버스 수입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2006년 양키스로 이적합니다. 양키스는 A로드 영입 때 알폰소 소리아노를 내준으로 생긴 1번 타자 공백을 데이먼으로 메우는데요. 재밌는 건 이때 데이먼의 아버지가 보스턴에는 다시 저주가 내릴 것이라며 악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스턴은 2006년 데이먼이 이적하고 2007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또 하니까 데이먼의 저주는 1년짜리였던 겁니다. 양키스와 맺은 4년 5,200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09년 데이먼은 월드시리즈에서 타율 3할 6푼4리 대활약으로 이번에는 양키스에서 우승 반지를 얻습니다. 이로써 초창기 선수들을 제외하면 양키스와 보스턴에서 모두 반지를 따낸 유일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팀 이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코비 엘스버리였습니다. 보스턴은 2005년 드래프트에서 제2의 자니 데이먼으로 불린 엘스버리를 23순위, 클레이 버콜츠를 42순위, 제드 라우리를 45순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더스틴 페드로야가 신인왕을 차지하고 엘스버리가 데뷔한 2007년,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빠라는 오해를 받게 된 건 이때 양키스가 지나치게 외부 영입에 의존한 반면 보스턴은 자체 생산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보스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는 글을 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엘스버리는 루키 시즌인 2008년 보스턴 선수로는 35년 만에 도루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2연패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홈런 숫자는 크게 부족해 2008년은 9홈런 50도루, 2009년은 8홈런 70도루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수비 도중 벨트레와 충돌해 갈비뼈 4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해 18경기 출전에 그칩니다. 엘스버리는 2011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2010년까지 통산 349경기 20홈런이었던 그는 2011년 158경기 32홈런 39도루를 기록함으로써 보스턴 최초의 30홈런 30도루 타자가 됩니다. 이 기록은 2018년 무키 배츠가 보스턴 선수 역대 두 번째로 달성합니다. 엘스버리는 중견수 수비까지 크게 좋아져 골드글러브를 수상합니다. 골드글러브가 생긴 1957년 이후 3할 2푼 30홈런 30도루 골드글러브에 모두 성공한 선수는 1957년 윌리 메이스, 1997년 레리 워커, 2007년 데이빗 라이트, 그리고 2011년 엘스버리와 맥캠프 5명뿐이었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엘스버리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배츠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엘스버리는 배츠 이전에 배츠였던 겁니다. 그의 엘스버리는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한 벌랜더에 이어 MVP 투표 2위에 오르는데요. 승리 기여도는 벌랜더가 8.6, 엘스버리는 8.3이었습니다. 2012년 엘스버리는 부상으로 또 시즌의 절반을 날립니다. 그리고 2013년 52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통산 세 번째 도루왕이 되는데요. 그러나 홈런 숫자는 9개로 엘스버리가 두 자릿수 홈런을 친 시즌은 6시즌 중 1시즌뿐이었습니다. 2013년 보스턴이 또 월드시리즈를 우승하자 양키스는 분노의 투자를 합니다. 다나카와 7년 1억 5,500만 달러, 브라이언 맥켄과 5년 8,500만 달러, 엘스버리를 7년 1억 5,300만 달러로 영입하고 추신수에게 7년 1억 4천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스카포라스는 이를 거절하는데요. 그러나 양키스는 추가 제한을 하지 않고 카를로스 벨트란과 3년 4,5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만약 추신수가 양키스에 입단했다면 양키스는 좌익수를 가드너, 중견수를 엘스버리, 우익수를 추신수에게 맡기고 이치로는 네 번째 외야수를 맡음으로써 추신수와 이치로의 입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쨌든 양키스는 2013년 겨울에만 4억 7천만 달러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나 양키스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보스턴이 양키스로 보낸 트로이의 목마가 된 엘스버리 때문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통산 출루율 3할 5푼, 장타율 4할 3푼 9리에
최고의 도루 능력을 자랑했던 엘스버리는 출루율이 2014년 3할 2푼 8리, 2015년에는 3할 1푼 8리가 되고 이적 첫해 16개의 홈런을 때려냈던 장타력도 완전히 실종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끊이지 않는 부상이었는데요. 결국 엘스버리는 7년 계약의 마지막 3년인 2018년, 2019년, 2020년을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2019 시즌이 끝나고 양키스는 엘스버리를 방출하는데요. 천혜인이 마이애미에서 방출되면서 2020년 연봉 2,200만 달러를 모두 받은 것처럼 엘스버리도 2천만 달러 연봉과 2021년 옵션 포기 보상금 500만 달러를 모두 받게 됩니다. 현재 양키스는 엘스버리가 팀이 승인하지 않은 치료를 받았다가 부상을 키웠다며 남은 연봉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엘스버리와 선수 노조가 이에 반발해 양측이 충돌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계약을 맺다 보니 엘스버리와 추신수의 계약이 비교됐는데요. 엘스버리는 1억 5,300만 달러를 받은 7년간 승리 기여도 9.7, 추신수는 37% 연봉을 받은 올 시즌을 포함해 1억 1,700만 달러를 받은 7년 동안 승리 기여도 8.5를 기록합니다. 승리 기여도 1.0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엘스버리는 1,577만 달러, 추신수는 1,376만 달러인데요. 엘스버리는 부상기간 연봉을 보험금으로 충당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 기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데요. 추신수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모범이 되는 선수 생활을 했다는 평가인 반면 엘스버리는 만장일치에 가깝게 양키스 역대 최악의 계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엘스버리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보낸 첩자라는 것도 당연히 농담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한 해 반짝한 인저리 프론 선수를 커 보이는 남의 떡이라고 해서 덥석 물은 양키스일 겁니다. 과연 엘스버리를 능가하는 최악의 계약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